안녕하세요. 한동호의 식이보감입니다. 오늘의 주제식품 바로 모가입니다. 속담에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과물전 망신은 모가가 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모가를 보고 3번 놀란다는 말도 있죠. 첫 번째, 못생겨서 놀라고, 두 번째, 좋은 향 때문에 놀라고, 세 번째는 시고 떫은 맛 때문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야 합니다. 네 번째, 바로 효과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시경에는 나에게 모과를 던져주니 답례로 경거를 보낸다. 이것은 굳이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경거는 왕과 왕비가 의복의 장식으로 차는 패옥입니다. 이 문구는 식자들 사이에서 역으로 모과를 던져주고 경거를 기대한다는 식으로 사용됐는데, 하찮은 모가는 패옥을 대신하기에는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과의 효능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과는 장미목 장미과 식물의 모과나무의 열매로 한자로 목과 또는 목과라고 합니다. 목과는 나무에 나는 참외라는 뜻으로 모과의 모양을 빗댄 이름입니다. 우리말로 옮겨지면서 목을 모로 발음하는 것은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활음조 현상으로 기억을 탈락시켜 모과가 된 것입니다. 동의보감에 모과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시고 독은 없다고 했습니다. 의감중마에서는 모과는 신맛으로 간의 기운을 평하게 한다 라고 했고, 별초단방에는 모과는 간으로 들어가 힘줄과 피를 보호한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약에는 산, 고, 감, 신, 함 등의 오미가 있는데, 이때 신맛인 산미는 목으로 바로 간에 귀속됩니다. 한의학에는 간주근이란 말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모과는 간이 주관하는 근육질환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모과는 근육경련이나 쥐가 날 때 특효입니다. 봉경속소에는 모과는 광란으로 심한 구토와 설사를 한 후 계속되는 근육경련을 치료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정근에 모과를 가하는 것은 혈액을 거두어 근과 뼈로 보내 자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식중독에 걸리면 구토와 설사가 심해지는데, 이때 전해질이 불균형해지면서 근육경련이 나타납니다. 모과에는 비타민C와 구리가 풍부하고 비타민 B, 철분, 칼륨, 마그네슘도 함유하고 있어 전해질 보충을 통해 근육경련을 해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방합부에는 구토설사를 심하게 한 후 근육에 경련이 생겼을 때 모과가 좋은 약이다. 하지만 경련이 생겼을 때 단지 모과의 이름을 부르거나 모과라고 쓰기만 해도 곧 낫는다 라고 했습니다. 모과를 떠올리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아마도 모과로 심각한 근육경련의 효과를 본 경험을 한 경우에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과는 각기병이 좋습니다. 본초 정화에는 모과는 허리와 콩팥, 다리와 무릎에 병이 들어 힘이 없을 때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모과는 힘줄과 뼈를 든든하게 하고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는 것을 낫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는 증상은 바로 각기병입니다. 각기병은 비타민 B환인 티아민 결핍증으로 앞서 모과에는 비타민 B환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기병에는 모과죽을 쏘아 먹어도 좋습니다. 일본에는 근거를 튼튼히 하는 데는 모과를 말려서 가루낸 것 600g을 물에 넣어 약하게 달여 여기에 좁쌀 뜨물이나 쌀 뜨물을 넣어 죽을 만들어 생강즙과 꿀에 타서 먹는다 라고 했습니다. 만일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는 경우라면 상복해 볼 만합니다. 평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운동도 겸하면 좋겠습니다. 모과를 이용해 찜질을 해도 좋습니다. 식료본초에는 다리와 무릎의 근육이 뻣뻣하고 아플 때 모과를 물러지게 달여 죽같이 갈아 아픈 곳에 싸서 바른다. 차가워지면 바꾸고 하룻밤에 3번이나 5번 하면 낫는다. 모과를 다릴 때 술을 함께 넣고 다린다 라고 했습니다. 광제 비급에도 모과고를 만들어 근육이 당길 때 곁에 붙이는데, 모과가루 3돈을 밀가루와 섞어서 청주에 반죽한 다음 죽을 쑤어 뜨거울 때 붙인다 라고 했습니다. 모과는 달여서 먹어도 좋지만 모과찜을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모과는 구역감을 없앱니다. 의병합부에는 모과 한 개를 씨를 빼고 달여 먹는데 덜 익은 것일수록 좋다.
구역질과 가래를 먹게 하는 데 쓴다라고 했습니다. 의용거상에는 모과는 구역질을 먹게 한다. 모과 달인물을 마신다. 생강과 함께 달여 먹으면 묘한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생강이 구역감의 특효라고 알려져 있지만 모과 또한 생강과 궁합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과는 많이 먹으면 치아를 손상시킵니다. 식품집에는 모과를 많이 먹으면 치아를 손상시키니 꿀을 넣어 달여서 먹거나 떡을 만들어 먹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모과의 유기산이 치아의 범랑질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맛을 부드럽게 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달인 모과차나 모과탕이라면 빨대를 이용해서 음용하면 됩니다. 모과씨는 버려야 합니다. 모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매실, 살구씨, 사과씨, 토종 아몬드, 앵두씨에도 포함된 성분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모과와 함께 모두 장미과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과씨는 버리고 육질만 생으로 또는 말려서 사용합니다. 청을 만들거나 모과주를 담글 때는 반드시 씨를 제거해야 합니다. 참고로 달여서 먹는 경우는 아미그달린은 열에 의해 모두 유발됩니다. 과거에는 집안 한 구석에 모과 열매를 두거나 심지어 차량에 모과를 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장식용이 아니었죠. 의방 합부에는 모과를 주위에 걸어두어 신기운이 코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조들은 모과를 먹기도 했지만 향을 맡아서도 치료했습니다. 모과를 이용한 일종의 향기요법을 실천한 것입니다. 만일 모과를 얻었다면 버리지 말고 집안 구석이나 화장실에 모과를 놓아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과는 향과 약가로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근육경련에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모과는 폐욕을 대신할 만합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안의 시기보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